저는 학생부와 내신이 남들보다 좋았고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당연히 의대에 진학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시 6장을 의대에 투자했지만 내신과 자소서에 집중한 나머지 막바지 수능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의대 최저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최저가 없는 종합전형마저도 불합격을 보게 되자 저는 진짜 절망적이었고 부모님도 굉장히 아쉬워하셨습니다. 정시로 교대를 지원해서 합격을 하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3년 내내 목표로 공부했던 의사라는 꿈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고 그리고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재수 학원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재수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내 재수학원이나 독학 재수학원을 선택하기보다는 기숙학원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3 때 수시 원서 접수 이후로 반 분위기가 흐트러져서 저의 학습에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생활관리와 자습 그리고 수업 분위기를 결정해 주는 것이 저의 학원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학원을 알아보던 중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선택한다는 강남 하이퍼의대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친구들이 있을 때 제가 승부욕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의 1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강남 하이퍼의대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수학과 과학탐구 심화 수업이 가장 저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적인 개념부터 문제풀이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주었던 그런 정규 수업과는 다르게 그 심화 수업에서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선택해서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화 수업을 통해 배운 스킬들을 저 스스로 정리하고 훈련하고 문제풀이 시간을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문제풀이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또 제가 실수가 줄어들어서 정확도가 높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에 주어졌던 과목별 데일리 학습 프로그램은 전체 학습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과목에 열중해서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소홀한 과목이 매일 생기더라는 것이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단점을 매일 아침 과목별 프린트로 수능 직전까지 성실하게 행하면서 그렇게 빠지는 과목 없이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재수를 시작할 때 학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또 학원에 입소했기 때문에 그 초반부는 잘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제 성적 중에 가장 안 좋은 성적을 받고 나니까 또 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될까봐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2월부터 꾸준히 써온 플래너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 정도 공부량이면 누구에게도 지지지 않겠다. 대한민국 수험생 중에서 누구한테 지지지 않을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을 떨쳐내고 공부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여서 친구들한테 쉽게 고민을 털어놓기 힘들 때가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일기를 쓰면서 의지를 다지는 것 또한 제 감정을 헤아리고 또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역 때에는 20살을 공부하면서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 재수하지 말아야지, 재수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망하고 막상 재수가 현실로 다가오니까 인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1년을 더 투자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또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이라는 걸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그 힘든 과정을 버티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반에는 딱히 목표가 없이 휴가만을 기다리면서 학원 생활을 했지만 7월 이후에는 휴가를 포기하고 학원에 잔류하며 쉬지 않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꼭 진학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꿈을 이뤘다고 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내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9학번 하는서라는 문구를 써붙이고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 힘든 재수 생활을 잘 이겨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어가 항상 작년에 1등급과 2등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국어 공부는 항상 기출 위주로 했었는데요. 현역 때는 그냥 단순히 반복해서 기출을 풀고 가끔씩 사설 문제로 실전 연습을 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점수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수를 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가진 것은 글을 읽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인데요. 단과 수업과는 다르게 의대관에서 국어 수업은 글을 읽는 힘을 알려주었습니다. 평가원 독서 지문을 분석하는 연습을 하고 또 문법의 기본 지식을 닦아가고 그렇게 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고요. 사설 모의고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설 모의고사 점수도 크게 올랐지만 평가원 시험들을 볼 때마다 내가 글을 제대로 읽고 있구나, 답이 보이는구나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제가 보기의 관점대로 작품을 접근하지 않고 그런 수능 국어의 원하는 느낌과는 다르게 자의적인 해석으로 문제에 접근해서 점수가 주춤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많은 자료들로 훈련을 계속해 나가면서 수능에 완벽하게 맞춰진 학습을 진행하고 점수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의대를 지망한 학생들보다 수학을 열등히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저의 목표는 수학 100점을 맞는 것이 아니라 수학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이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시험을 볼 때 시간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 괜한 욕심을 부려서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다가 쉬운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실수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2월부터 개념을 단단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수업에 집중을 했고 또한 스스로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풀어나갔습니다.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저만의 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의 팁이 있다면 저는 미니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공식이나 개념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우는 스킬들, 기억해 놓으면 좋은 유형 같은 것들을 미적분과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로 구분을 지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9월 달쯤 되니까 노트 한 권이 가득 차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 노트를 밥을 먹을 때나 쉬는 시간에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보았고요. 그렇게 읽어보고 외우는 과정들을 통해서 문제풀이에 익숙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익숙하게 스킬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풀이의 정확도도 훨씬 늘었고요. 그리고 속도도 크게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역 때도 저는 영어에는 크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된 이후에 영어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을 정해놔야 제가 빼먹지 않고 영어를 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아야 했습니다. 영어는 특히 연계교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계교재와 변형 문제집을 위주로 학원에서 배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하며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아침마다 보는 단어 테스트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수능 영어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놓치지 않고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수업을 통해서 배운 유형별 접근 방법을 잘 정리하고 그 문제 풀이에 있어서 그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탐구는 거의 학원에 입소한 이후에 3, 4개월 이상을 꼼꼼한 개념 정리에 저의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수능에 응시했는데요. 원래 좋아하고 잘했던 생명과학과는 달리 재수하면서 새롭게 배우게 된 지구과학은 양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씩 개념 공부를 반복해서 해나갔습니다. 중요 개념부터 지엽적인 개념까지 한 권의 노트에 단권화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그 개념을 복습했습니다. 개념은 학원 수업을 통해서 정리를 했고 모르는 문제풀이 강의만을 인강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진행해 나가는데요. 학원의 질문 답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수시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는 자소서가 없는 전형만으로 6장을 채웠기 때문에 미완성된 자소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채로 학원에 입소하였습니다. 학원에 있을 때는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자소서를 시간을 내서 수정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때문에 9월 평가원 시험이 모두 마친 후에 의대관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자소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원서 접수와 같은 수시의 모든 일정들은 부모님과 학원에 맡겼고요. 저는 고대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수능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1학기 때는 2월 달에 많이 놀고 들어왔기 때문에 학원 생활과 규칙에 적응하는 데 힘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는데요. 1학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풀이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휴가 전후로 반 분위기가 흐려질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길러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가서 놀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휴가 전후에 굉장히 많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전부 달성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학기 때에는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정말 최상의 점수를 받게 되었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점수는 최하의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학기 때에는 모의고사 성적에 의해서 불안감을 갖기도 하고 자만감을 갖기도 하는데요. 모의고사 성적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력을 기르는 데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체력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 나가면서 밸런스를 맞추고 학습과 체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파이널 때는 굉장히 불안감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가끔 발생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수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예상해서 노트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없을 때 그냥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수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제가 수능날 당황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 또한 전날 준비할 것들과 과목별로 어떤 부분에서 막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과목별로 어떤 부분을 명심하고 시험을 응시해야 할지 그렇게 수능 당일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정리를 했고 실제 수능에서 적용을 해서 당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